이 대표의 재판 일정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새삼 이거 위헌 아니냐라면서 문제 삼았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포함한 주변에서 이런 식의 공직선거법은 한국만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팩트 체크를 해보니 한국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발언조차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 잠시 후에 다뤄드리겠고요.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26일에 결심하겠다고 재차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기각인 거죠, 이러면. 26일에 결심을 하겠다. 재판부가 어제 밝혔어요. 위헌법률 심판은 기각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속도감 있게 부탁한다. 왜냐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제출 증거 요지를 설명하고 증인의 상세 질문을 하자 1심에서 이미 다 나온 내용이다. 없는 걸 물어봐라 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항소심은 윤석열 대표의 탄핵 심리와는 달리 탄핵 심리는 단심, 처음 열리고 한 번에 끝나는 심리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드러났고 2심 또 3심을 거치는 3심제를 거칩니다. 그만큼 이미 633 규정 원칙이 한참 위배된 만큼 2심 재판부는 빨리 26일에 결심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관선 변호사님 위헌법률 신청을 기각하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럼 100% 기각할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100% 기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했고 또 그 전에도 법원에 위헌법률 제청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뻔하게 합헌인데 이걸 판사가 당연히 이건 기각할 수밖에 없다.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거짓말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외국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 이해하지가 못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사례 인터넷만 뒤져봐도 있는지 없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위헌법률 제청 신청하면서 외국의 사례가 이런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허위사실 공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선거에 있어 어떤 공정성. 만약에 이걸 없애버리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흑색선전해도 아무런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거 자체가 중구난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재판부에서 26일 날 결심하겠다는 것은 이제 확고했기 때문에 위헌법률 제청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선고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월 한 중순 이전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예.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아까 앵커께서 이재명 대표 1심, 2심 또 여기에서 유죄 판결 받아도 3심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도 엄청 신중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심판은 2심이 없어요. 1심이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재판 진행 과정이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비가 된다 볼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안가렸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연기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권력의 축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저기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기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생각을 해보면 이미 헌재에서조차 재차 만장일치로 합헌 판정을 내린 공직선거법을 이제와 2심 선고 직전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의도를 두고서도 많은 논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판의 여지도 있고요.